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히토류가 무기화된다는 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이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나 이런 그 고율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서 이런 히토류 수출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 히토류라는 게 미국의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입니다. 즉, 이 히토류 소재가 빠져버리면 미국도 그 첨단 F-35 전투기나 또 잠수함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 말뜻은 이 미국의 군사력에도 이 히토류가, 중국의 히토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했던 반도체 소재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너희들도 반도체 자체를 못 갖게 할 거다. 그래서 이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이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아예 수출을 규제해버린 것이죠.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제3국을 우회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도체로 만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구멍을 만들어서 미국이 중국과 이러한 그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끝까지 가게 되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수준에서 이 히토류 무기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 대한 이 상호 관세가 그 다른 나라들은 유예시키고 중국만 그러니까 이런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다가 또 고율의 펜타닐 관련된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은 145%의 그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그나마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만 중국을 아주 딱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하고 있어요. 그것도 특히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주들이 주로 하는 대두나 옥수수 같은 이런 사료용 이런 식물을 그러니까 작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서부 지역에 이 트럼프를 지지한 주들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아주 고의로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이 말뜻은 미국 걸 수입하지 말고 아르헨티나나 저 다른 호주 이런 나라 거를 수입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미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다른 나라로 대체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미국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만 솔직히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런 그 히토류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그 트럼프도 당황시킨 건데 왜냐면 미 국방부 쪽에서 자신들이 첨단 무기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규제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러한 F-35 전투기를 만드는 데도 그렇고 잠수함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말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사를 지시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럼프가 그전에도 그린란드나 이런 그 우크라이나의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해서 그 계속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피해를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중국과 미국이 이런 관세 전쟁이 아주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은 교역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중국산이 아무리 싸다 할지라도 여기에 관세까지 붙어서 한국산보다 더 비싸진 그런 중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그 저가이면서 질도 낮은 그런 제품들이 주로 수입이 돼서 사용되었었고 주로 미국 내에서도
좀 뭐랄까요,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내구성이 없는 제품들을 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살 바보는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은 아예 교역이 중단된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기다가 중국은 어차피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시장이 되어서 와서 30여 년 동안 장사를 잘해와서 거의 한 9천억 달러 정도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중에 큰 부분을 미국 국채를 사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솔직히 중국이 국채까지 매도하고 나올 경우에는 솔직히 좀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이 돼버리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토리움 무기화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가 중국의 거의 대부분이고 재련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미국도 생산을 하긴 하지만 미국은 생산량 자체가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대부분 커버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방국이랄 수 있는 호주나 이런 나라들에게서 또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광물 자원 사용 이용권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광물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미국이 뭐 돈을 주고 사든 빼앗든 간에 거기서 이제 히토류를 개발하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히토류를 수입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의 첨단 산업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 자체가 올스톱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히토류뿐만 아니라 히토류를 재련하거나 히토류에 사용되는 기술 자체를 미국으로 수출되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히토류 관련된 히토류 자체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히토류를 재련하고 정련하는 기술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한 무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막았습니다. 제3국으로 가는 것은 열어놨죠. 그러면서 미국에게 또 완전히 이제 막힌 게 아니니까 니들 이제 당할 수도 있으니 니들 조심해라로 경고성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 히토류 광산들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건 히토류 자체가 사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뿐더러 경제성을 갖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국내에서 히토류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히토류 광산 뭐 투자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 있으면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만큼 북한도 히토류 매장지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 히토류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 미국은 북한과 정식 수교를 하고 북한에 있는 히토류 광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이런 히토류 광산을 통해서 개방을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북한에 대한 히토류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했고,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서 북한한테 우선적으로 이 석탄, 흑연, 그 다음에 이런 히토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상무역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광물 자원을 받기로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 회장도 그렇고 예전 정주영 왕회장님도 그렇고 북한이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 자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국도 사용 못하게 해야 되고 일본도 당연히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 식민지 배상에 대한 한 200억 달러까지 지불을 하고 북한과 정식 수교를 하고 북한에서 히토류 개발을 일본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건 일본이 중국한테 이 다오이다오 그 센카쿠 열도 영토 문제 때문에 한번 이 히토류 갖고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히토류 수입처를 바꾸려고 다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낮춘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혈액탄 건너 있는 이 북한이 이런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나라인 북한의 히토류를 개발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우리한테도 안 줬던 이 식민지 배상금 200억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그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계속 지금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의 그 저임금 노동력도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화전기 이 종목은 이 현대 모비스와 함께 페라이트 코어를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히토류 자석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분야에 이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화전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전장용 그리고 가정용 모터 소재의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그 모회사고요, 최대주.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차량용 히토류 자석 생산을 하는 성림 첨단 산업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성림 첨단 산업도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의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히토류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 국내 모 연구소에서 만든 이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 자석 그걸 이제 기술 이전 받아서 이거를 양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무기와 관련된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또 현대 BNG 스틸, 동국 RNS, 그린리소스, 노바텍,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뭐 추가한다면 상신전자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히토류 관련돼서 이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